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1월 25일 화요일에 일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혹시 미준 패밀리 분들 중에 지난 간밤에 미국 증시의 드라마를 직접 확인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미국 증시의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어제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각본 없는 드라마 한 편이 써졌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조금 이따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 25일 화요일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1부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을 보시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하루 중에 하루였습니다. 물론 이제 간만에 반등했다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숫자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0.28% 정도 S&P 500이 상승을 했고요. 다우존스도 0.29%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0.63% 그런 대로 선전을 했고요. 러셀 2000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2.29%나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말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요. 어제 가장 떨어졌을 때는요. 나스닥이 4% 정도 마이너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잠깐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처음부터 미끄러져 쭉 내려오다가 결국 12시가 넘어서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해서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13,000까지 거의 나스닥 지수가 13,000이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보시면 13,855로 마감을 했으니까 거의 몇 시간 만에 8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플러스를 보이면서 주식시장이 마감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 증시의 추세가 오전에 굉장히 반짝하고 반등을 하다가 그 힘이 지속되지 못하고 오후 들어서 계속 미끄러져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반대 양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다리고 있던 투자 자금이 조금씩 힘을 내는 추세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어제 4%가 떨어지길래 드디어 이제 몰빵할 때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매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올라가는 장이 될지 아니면 아직도 금리 인상이 몇 번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요 오늘 방송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국 증시에 대해서 시장의 전문가들은 어떠한 전망을 해주고 있는지 그들의 의견을요 비디오 클립을 통해서 그리고 기사를 통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골고루 섭취해보는 유용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격적으로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요. 어제 각 개별 종목의 성적표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추세를 보인 종목은 오래간만에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보입니다.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펠로톤이 요즘에 추세가 굉장히 좋죠. 9.94% 상승했습니다. 인텔리아가 8.56%, 쇼피파이가 6.58%,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가 6.27%, 핀트레스트가 5.67%, 클라우드 플레어가 5.42% 올라갔고요. UiPath가 5.21 그리고 KLA가 5.03% 올라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종목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요.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빠졌던 종목이 반등을 했다. 이러한 특색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해 놓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어제 미국 증시는요. 사실 점심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스닥이 4% 이상 하락하고요. 또 S&P 500 역시도 2% 이상 폭락을 하면서 정말 분위기가 어두웠습니다. 그때 이제 발행된 기사가 여기 보이는데요. 오늘 도대체 이렇게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나온 이런 기사였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에서는요.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약하게 좀 주저앉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 세 번째는 변동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도 다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지정학적인 긴장이 굉장히 고도되고 있잖아요.
러시아의 군대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국경까지 지금 진출을 해 있는 상태다. 그리고 나토에서도 군대를 보냈다.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파급 효과가 굉장히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석유 산업 그리고 이제 가스 쪽의 시장은 폭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이게 지속된다면 글로벌 경제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장의 참여자들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이겠죠. 보시면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언제 과연 금리 인상이 나오며 그리고 더 중요하게 몇 번이나 금리 인상을 지금 연준이 할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의 깊게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수요일 날 개최될 FOMC 미팅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여기서 과연 어떠한 목소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식 시장의 향방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닷플롯, 점도표라고 부르는 건데요. 지난번에 발표된 점도표에 따르면 이 센트럴뱅크, 연준에서 3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올해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이 나와 있죠. 하지만 많은 그 투자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은요,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다른 투자자들 역시도 4번 정도는 금리 인상이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초반에 주식시장이 주저앉았던 이유는요, 바로 변동성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S&P 빅스 인덱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공포지수가 2020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었다. 그래서 한때는 37.95를 찍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퍼센티로 따지면 뭐 20% 이상 갑자기 올라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켓의 uncertainty, 불확실성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 메이저 인다이시즈는 뭐냐면 인덱스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그리고 다우존스 모두 다 커렉션의 테리토리에 들어갔다. 다우존스는 아직 10%까지는 빠지지 않았죠. 하지만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이미 10% 이상 빠지면 공식적으로 커렉션이라고 부르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미 조정장에 들어간 상태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이 있죠.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오늘 초반에 주식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상황이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기사의 제목에 보시면요, 주식시장이 조금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우존스의 경우 1100포인트나 장중에 지수가 하락을 했다가 그걸 다 메꾸고서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JP모간의 그 전문가 중에 마르코 콜라노빅이라는 분이 계신데, 자, 이 전문가는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노트를 주식시장에 대해서 던져줬다라고 나와 있죠. 오후에 이런 그 노트가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의 반등에 약간 도움을 줬다, 분위기 전환에 도움을 줬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JP모간의 마르코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베어리시니스가 오버던 됐다, 너무 지나치게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러한 뉘앙스의 코멘트를 해줬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 빅스 지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공포지수 같은 경우 장중에 38.94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29.86까지 떨어지면서 안정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나스닥은 0.6%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에는 무려 4%까지 마이너스를 보였었는데요. 이렇게 0.6% 올라가면서 인덱스 중에 가장 좋은 성적표를 결국은 마지막에 보여줬다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요, 지금 가장 그 최근 들어서 안 좋은 1월 달의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 14,00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에는 13,000 가까이까지 떨어졌다가 결국은 14,800이 넘어가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6월 달 이후에 지금 14,00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S&P 500은 0.3%로 지금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굉장히 좀 초피한 그런 트레이딩 데이였다.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역시 S&P 500 역시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4,300이 지금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스몰캡 스톡이 굉장히 좀 잘했다. 러셀 2000이 1.71%나 올라가면서 중소형주들이 힘을 냈고요. 비트코인이 간만에 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좀 줄기차게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자, 비트코인에 관련된 기사 하나도 제가 여기 준비를 해놨었는데 여기 보시면 단 하루 만에 130 빌리언 정도의 가치가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틀 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이요 50% 정도 올타임 하이에서 지금 반토막이 났다. 이러한 기사가 지금 이틀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 시장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지금 반등을 이번에 나스닥과 함께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10년 국채의 금리가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베이시스 포인트니까 0.02% 정도 오히려 올라가면서 1.76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자, 여기 전문가 한 분이 더 등장을 합니다. 킨셀 트레이딩의 톰 에세이라는 분이 계신데 자, 이분의 의견을 잠깐 살펴보면요. Rising Rates,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켓의 멀티플을 줄여주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멀티플이 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주가의 하락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특히 어떠한 면에서 그러냐면 하이 밸류에이션 컴퍼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성장주 위주로 많은 하락이 기대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컴다운, 그러나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조금 타격을 많이 받은 그런 성장주, 테크주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떨어진 그 레벨을 살펴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합리적인 수준까지 떨어진 주식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풀백, 즉 주가의 하락이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다. 그래서 아직 바닥을 찍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바텀이, 그러니까 바닥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는 그쪽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의 레벨이 지금 역사적으로 매력적인 수준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도입 단계에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방송의 뒷배경이 바뀌어서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 인터넷 환경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송 도중에 갑자기 시그널이 계속 끊겨서요. 할 수 없이 장소를 지금 인터넷 모뎀이 설치되어 있는 거실로 옮겼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사를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튼 스쿨에서 일하고 있는 교수님이죠. 제레미 시겔 교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텐데 이분은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고통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나스닥에 고통이 많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베어 마켓에 진입할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조정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10% 이상 떨어지면 커렉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조정장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20% 정도 지수가 떨어지는 거죠. 지수가 20% 이상 떨어지게 되면 그거를 베어 마켓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경우는 나스닥의 경우는 베어 마켓으로 진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와 같은 투자자들은 좀 기대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맞바람에 대해서 조금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베어 마켓으로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와튼 스쿨의 파이낸스 쪽 교수님인 제레미 시겔 교수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스닥이요 10% 이상 더 떨어진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미 10% 이상 떨어졌는데 또 다른 10%가 떨어지면 20% 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10% 이상 그리고 15% 정도까지 떨어져더라도 이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떠한 면에 준비를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폭풍우 같은 그런 시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끔찍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어 마켓이 만약에 오게 되면 좋은 주식 그리고 나쁜 주식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두 다 가라앉을 것이다. 베어 마켓은 이제 20% 이상 떨어지는 건데 이 정도의 그 하강 추세가 나타나게 되면 뭐 우량주 이런 거 할 거 없이 다 떨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 이상 떨어지는 거, 가장 그 최근의 최고점에서 20% 이상 하락하는 것을 베어 마켓으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시겔 교수에 따르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밸류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밸류 주식이 성장주의 퍼포먼스를 넘어설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로테이션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주에서 가치
위주로의 그 로테이션이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에 있었던 그 순환보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와튼의 교수님인 그 제레미 시겔은요, 또한 어떤 예측을 해주고 있냐면 페더럴 리저브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8번을 올해 들어서 할 것이다. 보통 이제 지난 점도표에 나와 있는 것은 3번의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많은 마켓의 전문가들은 아니다. 3번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4번까지는 금리 인상을 2022년에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목소리인데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회의적이네요. 8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해야 이번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8번이나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2022년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금리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2일간에 걸쳐서 개최되게 될 연준의 미팅이죠. FOMC 미팅이 이번 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날 잡혀 있는데 수요일 날 미팅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어떠한 코멘트가 나오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또한 인베스팅 할 때 캐시를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바텀을 찾을 때까지는 지금 캐시 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바닥을 찍은 다음에도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 프로핏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성장주도 좋겠지만 이 성장주 중에서도 수익이 있는 이러한 주식들을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액션, 그리고 만약에 이 패시미즘, 굉장히 좀 우울한 분위기, 그리고 부정적인 이러한 분위기가 지나가게 되면요, 좋은 주식들은 결국 바운스를 한다. 다시 주식가를 회복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식도 있으니까요, 좋지 않은 주식을 이번 기회에 좀 걸러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물론 이제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을 구별하는 것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나쁜 주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성장 추세가 너무나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여러 개의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삼아서요. 왜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안 떨어진 주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식을 갖고 있건 떨어진 장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반등을 시작하기 전에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어떠한 주식에 내가 확신이 더 많은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줍줍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드는 그런 주식으로 좀 옮겨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전문가는요, 댄 나일즈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얼굴 보시면 굉장히 익숙하신 분인데요. 미주온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만나보신 이런 전문가입니다. 자, 이 헤지펀드 매니저인 댄 나일즈 같은 경우는 올해 한 해를 굉장히 베어리시하게 들어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드린 것처럼 굉장히 시장 전망을 어둡게 하신 그런 전문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바이어가 될 준비가 돼 있다. 그만큼 이제 주가가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사토리 펀드의 파운더인 이분이 지금 CNBC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로 작성이 된 것 같은데요. 자, several technical measures,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주식 차트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 수치상으로 지금 발견이 되는 그런 점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뭐 어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냐면 많은 주식들이 지금 오버솔드 레벨에 가 있다. 그러니까 과매도된 주식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그 인터뷰를 직접 시청을 해봤는데요. 한 50% 정도의 주식이 지금 오버솔드 됐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시그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어떠한 시그널이냐면 가까운 미래에 릴리프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급속도로 주가가 빠진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아직도 20% 정도 롱텀으로 봤을 때는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완전히 조정 하락장이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는 한 3%에서 5% 정도의 반등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줍줍을 조금 시작한다라고 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헤지펀드 매니저는 또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요.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 선정을 해서 줍줍을 해야 되는데 이 기업들은 대표적으로요. 많은 돈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니까 순이익이 굉장히 좋은, 여기 나와 있죠. 많은 순이익, 프로핏을 만들어내는 기업, 그리고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1등인 기업, 그리고
그리고 오늘 당장 프로핏을 내는 기업, 그러니까 1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지금 당장 굉장히 건강한 순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제레미 시겔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주식들을 좀 추천하고 있냐면요.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을 강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디즈니도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충분히 떨어진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줍줍하고자 지금 기다리고 있다. 마이 레이더에 잡혀 있다.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댄 나일즈의 인터뷰 내용은요. 제가 조금 있다가 보내드릴 2부 방송에 그 자막 작업을 해서요. 여러분들께 직접 인터뷰 방송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름을 바꾼 기업, 그 페이스북이라고 불렀던 기업이 이제 메타 플랫폼즈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업이 향후에 이제 메타버스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대체 이 메타 플랫폼즈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잘 알려진 바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 지금까지 이러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좀 경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자,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요. 메타가 이번에 언베일을 했다. 그러니까 드디어 발표를 했다는 거죠. 어떠한 내용을 발표했냐면 새로운 AI 슈퍼컴퓨터를 소개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페이스북이 개발한 그 슈퍼컴퓨터의 모습인데요. 정말 대단하죠. 자, 보시면 그 메타 플랫폼즈가 월요일날 발표를 했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리서치팀, 연구팀이죠. 연구팀이 이번에 새로운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개발을 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리고 이 컴퓨터는요. 조만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름이 뭐냐면 AI Research Super Cluster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줄여서 우리가 RSC라고 지금부터 부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RAC 같은 경우는 Result다, 결과라고 지금 써 있잖아요. 2년 정도 굉장히 좀 많은 인력을 투자해서 만든 결과물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 프로젝트를 리딩을 했냐면 그 페이스북의 모회사 AI팀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팀이 함께 일을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수백 명의 연구진이 이번에 투여가 돼서 커다란 프로젝트로 만들어낸 슈퍼컴퓨터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수백 명의 그 사람들 중에는요. 페이스북, 즉 메타 플랫폼즈의 직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파트너의 직원들도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엔비디아의 그 인력도 동원이 됐고요. 펭귄 컴퓨터 그리고 퓨어 스토리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의 인력, 인재들이 모여서 만든 결과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의 리서치 팀이 지금 현재 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요. 인공지능 그 모델의 트레이닝, 그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니까 자연어 습득하는 그 과정 있잖아요. 이거에 그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고 또한 컴퓨터 비전 쪽에 훈련을 시키는 중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목표는 뭐냐면 이 능력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부스팅한다는 것은 이제 확대시킨다는 거죠. 어떠한 능력을 지금 확대시키는지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어 그리고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많은 데이터를 지금 습득하고 있냐면 트릴리언 파라미터니까 몇 조에 달하는 이러한 엄청난 많은 이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합습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릴리언 파라미터가 어느 정도의 정보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6,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6,000년 동안 만약에 비디오를 본다면 하이 퀄리티니까 굉장히 좀 양질의 비디오잖아요. 이런 영상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지금 습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능력의 슈퍼컴퓨터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를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경험은요. 굉장히 좀 광대한 컴퓨터 파워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RSC라는 슈퍼컴퓨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RSC가 우리의 AI 모델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서요.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그 이그젬플, 그 본보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주고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몇백 개의 언어도 습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밖에 많은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자, 메타버스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직접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번 그 여름 중반 정도가 되면요. AI 리서치 슈퍼컴퓨터는 완전히 완성이 된다. 자, 그렇게 되면요.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게 되냐면 16,000개의 GPU를 가지는 그런 용량을 소화해낼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용량의 슈퍼컴퓨터가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탄생되는 것이라고 메타가 이번에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그 슈퍼컴퓨터를 가지고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그 실현을 얼마나 빨리 나타낼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주식 시장의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오늘은요, 좀 더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1부 마지막에도요, 자막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보실 자막 영상에는요, 모하메드 엘 에리안이라는 전문가가 이번에 CNBC에 출연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영국 캠브리지의 퀸스 칼리지의 학장으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굉장히 좀 시장에서 덕망이 높은 능력 있는 이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연 이 굉장히 유명한 전문가인 모하메드 엘 에리안 같은 경우는 현재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고, 지금 우리가 줍줍을 해도 되는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우리의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부 방송 마지막까지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이따 저녁 8시에 방송되는 2부에서도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꽉 채워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o the story has changed. For a long time we had this massive Fed umbrella. It didn't matter how much it was raining because we were under a Fed umbrella of massive injections of liquidity, artificially low interest rates, and that would stay forever. QE forever, QE infinity. Now it's raining a lot harder, not just economically, but geopolitically as well. And we are doubting the umbrella, rightly so, because that umbrella has been abused for such a long time. So I understand this nervousness, and it's not going to go away because inflation is a problem and the Fed is going to have to react. Jeremy Siegel was with us in the last hour. He said that he thinks the Fed is going to sound much more hawkish than even the market's anticipating on Wednesday, that Jay Powell will sound more hawkish, and that if he's looking at things, you could see the declines more than double what we've already seen. He was talking about the NASDAQ getting into bear market territory and the S&P getting well into, I think he said, correction territory. So if you're down 5.7% on the S&P, that would be well more than double what we've seen. Same story on the NASDAQ, which is in correction territory now, but not near bear market territory. Does that sound right to you? So it sounds significant because it comes from Jeremy. What sounds right to me is that the marketplace doesn't quite know where the Fed is and where the Fed is going. If you look at analysts, I have never seen such massive dispersion in what analysts are saying, not only about what the Fed is going to do, but what the Fed should do. So the Federal Reserve has lost control of the inflation narrative, understandably so, because it mischaracterized inflation as transitory for so long. It has to regain it. And then the question is, how do you regain it? In my view, they need to be bold. They need to tell the market, we understand that we have an inflation problem and we're acting. But most people don't think the Fed is going to do that. Most people think the Fed is going to be very gradual. And that's why you get this incredible range of expectations that actually undermines the market and undermines the economy.